자, 이건 어떤 말이냐면 연소 반응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죠? 연소 반응의 뜻은? 연소의 뜻은? 오, 그렇지.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걸 뜻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CH4라고 썼는데 혹시 이름이 메테인이죠, 메테인. 그래서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을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바로 그 유명한 CO2하고 H2O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에 있는 요 그 양변에 질량 보존을 맞추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2 쓰면 여기에다 2 이렇게 쓰면 질량 보존이 딱 맞겠죠, 그죠? 좋아. 이렇게. 그렇죠? 맞나? 2는 4. 오케이. 자, 그다음 요런 걸 뭐라고 하죠? 포도당이라고 하죠. 얘도 연소 반응이 되나요? 오, 잘 되죠. 역시나 산소랑 잔뜩 반응시키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죠? 그리고 양변에 또 질량 보존을 위해서는 여기다가 6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때 두 반응 모두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모두 다 발열이고요.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을 에서 나오는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발열 반응의 열량을 뭐 참고로 이걸 바로 운동 에너지 요거로 전환하는 장치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발열 반응의 열을 운동 에너지로 바로 전환하는 장치. 그걸 엔진이라고 하죠. 엔진이란 말 들어봤죠? 엔진을 싣고 다니는 탈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엔진을 싣고 다니는 탈 것을 뭐라고 해요? 자동차라고 하죠. 자동차, 뭐 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걔는 자동차가 됐건 배가 됐건 뭐 비행기가 됐건 다 뭐를 연소시켜요? 연료를 연소시키죠. 그러면 뜨거운 열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열을 바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기 장비, 그걸 엔진이라 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나오는 이 발열량을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 뭐로 바꾼다고요? 이렇게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그걸 뭐라고 한다? 퓨얼셀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연소 반응에서 첫 번째 일 공통점이 뭐야? 요 주어진 연소 반응과 요 주어진 반응의 공통점. 저 공통점이 뭐죠? 저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죠? 뭐가 뭐로 바뀐다? 산소가 저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볼게요.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동작. 저렇게 바뀝니다.
머리. 이렇게 바뀝니다. 됐죠? 자, 왜냐? 위쪽 반응이 됐건 아래쪽 반응이 됐건 요 산소의 산화수는 중성이죠. 요 산소 산화수 중성이죠.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 이산소가 됐건 어떤 산소가 됐건 산소의 모든 산화수가 전부 다 E-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의 특징은 바로 산소 중성이 산소 E-로 바뀐다. 요거에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성 이렇게 써보죠. 그러면 이때 이 산소 중성이 E-가 되려면 전자 두 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라 이런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연소 반응의 중요한 공통점은 산소 중성인 녀석이 산소 E-가 되면서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기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상황이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산소가 중성인 대표적인 물질이 뭐예요? 산소 산화수가 중성인 가장 대표적인 물질. 그게 보시다시피 O2인 거고요. 자, 그리고 산소가 E- 산화 상태를 갖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예요? 산소가 E- 산화수를 갖는 대표적인 물질. 그게 바로 H2O죠. 그래서 H2O가 그 뭐냐면 산소가 산화수 E-인 대표적인 물질이니까 지금 이 반응은 모든 산소가 이런 식으로 H2O가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양변의 질량 보존을 위해서 여기 산소 두 개 있죠. 그럼 여기도 산소가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4H 플러스를 쓰고요.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전자 4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일어나는 산소의 환원 반응식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화수 측면에서 산소가 E-가 되는데 산소 중성이 가장 흔한 게 지금 여기에 있는 O2고 산소 E-로 가장 흔한 물질이 H2O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저기서 일어나는 반응의 공통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연료의 산화 반응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연료의 산화 반응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들어 메테인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전체 연소 반응식이었잖아요. 여기에 환원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O2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반응의 산소 앞에 개수가 2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전체를 2로 곱해.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바로 CH4가 뭐가 되는? CO2가 되는 반응식이 나타날 거라고. 그럼 이때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수소가 아니 여기 산소가 두 개가 있죠. 산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H2O 두 개를 더하고 여기 수소가 2는 4, 4니까 수소가 8개가 있겠죠? 그리고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여기다가 전자 8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메테인이 연소한다고 했을 때 그 메테인의 연소 반응에서의 산화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무슨 전극이라고 했어요?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무슨 전극이라고 했어요? 배터리에서 캐소드라고 했죠?
그 다음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노드라고 했죠? 그래서 전극을 구성하고 옆다리를 세팅한 다음에 에노드 쪽에서는 이런 반응을 진행시키고 캐소드 쪽에서 이 반응을 진행시켜서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열 에너지가 뭐로 바로 전환이 된다? 전기 에너지로 바로 전환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배터리를 뭐라고? 퓨얼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기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C6H12O6 그 다음에 6O2가 6CO2에 6H2니까 여기다가는 산소의 환원 방식을 여기서 전체적으로다가 6배. 왜 6배냐면 여기 산소가 6개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런 식으로 불렁 빼주시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 같은 경우는 요것이 자 6개 CO2에 를 만들겠죠. 그럼 6개 CO2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산소가 6개인데 여기 산소가 12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산소 6개를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맞나? 6, 22, 6, 22. 오, 그렇지. 그럼 여기에 H 플러스가 총 24개 2, 6, 12, 36 됐죠? 그리고 여기에 맞나? 산소 6 왜 안 맞아? 6, 22 6 2, 6, 12 아, 얘 24구나 24 그럼 여기에 24 H 플러스를 더하고 전자 24개를 더해주시면 위에서 아래로 뺀 거를 그대로 이렇게 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이 연료전지 중 또 가장 그 각광을 받는 게 누굽니까? 연료전지에서 가장 각광받는 거. 사실 연료전지라고 하면 이렇게 탈 수 있으면 다 연료전지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메테인도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고요. 포도당으로도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석유로도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다고 자?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알코올로도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료전지는 무슨 연료전지입니까? 뭡니까?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료전지. 즉, 탈 것만 있으면 모두 다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탈 것 중 산업적으로 제일 중요한 연료전지 리틀 모양 뭐예요? 바로 이거겠죠? 왜 저겁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친환경입니까? 그렇지. 여기는 생성물에 뭐가 맹그러지지 않냐면 요렇게 CO2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무슨 말 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연료전지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수소를 통한 연료전지다 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 연료전지에서도 이런 식의 에노드 반응, 캐소드 반응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네, 캐소드는 그대로인데 자, 여기 줄게요. 됐습니다. 으쌰. 자, 두 번째.
자, 우선 첫 번째 일 산성 조건. 자, 뭐 메테인이 됐건 포도당이 됐건 수소기체가 됐건 변수 반응이 일어날 때의 공통점은 이런 식의 캐소드 보이시죠? 이 캐소드에서 산소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보시다시피 반응식에 뭐가 있어요? H 플러스가 있죠? H 플러스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산성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연기성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산성 조건이죠. 즉 산성 조건으로 구동되는 뭐냐면 퓨얼셀에서는 저런 식으로 뭐냐면은 캐소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산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면 이 녀석이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그 에노드가 어떻게 구성될지를 찾으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쟤를 그냥 위아래에서 훌렁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쟤를 위에서 아래로 훌렁 빼주면 어떻게 반응식이 나타나느냐? 얘가 이렇게 되면서 짜잔 전자를 이렇게 내어놓는 에노드 반응이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기억이 나는 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수소기체가 수소 이온을 만들어내고 전자를 내어놓는 이런 뭐 산화 반응 혹은 화돈 반응에 표준 전위가 있다면 표준 전위는 얼마라고 기억하고 있죠? 이런 수소의 표준 전위는 얼마라고 기억하고 있죠? 0이죠.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표준 전위는 저렇게 0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정의를 직접 묻는 문제는 잘은 안 나와서 뭐 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의 산화환원 반응은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산성 조건이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되겠어요? 산성 조건이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되겠어요? 예우는 산성 조건이 아니면 무슨 조건이겠어요? 바로 중성 조건이겠죠? 혹은 염기성 조건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잘생겼다 반대말이 뭐예요? 예은아, 잘생겼다 반대말이 못생겼다예요? 그렇지. 잘생겼다 반대말은 잘생기지 않았다죠. 수학적으로 하죠. 근데 우리가 잘생겼다 반대말은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논리적 오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수학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는 산성의 반대는 산성이 아닌 상태인 거죠. 알겠어요? 그럼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캐소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그럼 산성 조건인데 얘를 염기성 조건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요? 요 개수만큼 OH-를 양변에 더해서 중화 반응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OH-하고 H+가 더해지면 뭐가 돼요? H2O가 되겠죠? 그 H2O를 얘랑 소고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이 캐소드 반응을 또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O2 그 다음 EH2O 전자 4개 그리고 4OH-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산성이 아닌 조건에서 구동되는 퓨얼셀의 캐소드 반응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에서는 캐소드 반응을 어떻게, 에노드 반응을 어떻게 찾느냐? 자, 전체 반응식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체 반응식은 바뀔 리가 없어요. 알겠죠? 자, 전체 반응식은 그대로고 그럼 잘 봐요. 산성이 됐건 염기성이 됐건 전체 반응식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이 산성 조건이다 염기성 조건이다가 사실 뭐라는 얘기겠어요?
자, 상성 조건으로 구동을 시켜도 전체 반응은 중성이나 염기성 조건으로 구동해도 전체 반응은 달라져요, 똑같아져요? 똑같죠? 그럼 이 말은 상성 조건이다, 염기성 조건이다,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촉매라고. 촉매라고. 알겠죠? 자, 촉매가 있건 없건 전체 반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여기서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다라고 하는 건 촉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요.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전체 반응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염기성 조건에서의 캐소드 반응식이 있다면 O2, H2O 전자에게 서유치 마이너스 위의 사례를 이것도 불러오면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맹글어질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짜잔, mayb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나?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N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얼셀은 목적한 바에 따라서 산성 조건으로 구동할 수도 있고 염기성 조건으로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됐죠? 이러한 퓨얼셀 연구에 대한 기술력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퓨얼셀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퓨얼셀을 토대로 이 구동되는 자동차 실제 지금 도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실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요걸로 구동되는 자동차가 실제 그 현대자동차 여기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충전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알겠죠? 그렇죠? 실제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수소 연료 자동차는 1번, 2번 어떤 조건에서 구동될까요? 수소 연료 자동차는 메이드 바이 현대자동차는 1번, 2번 어디서 구동될까요? 어딜까요? 바로가 요게 실생활용입니다. 즉 염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배터리가 실생활용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 산성이 그냥 산성 조건이 아니고요. 초강산성에서 벌어집니다. 초강산성. 예를 들면 뭐 질산 같은 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질산이나 황산 같은 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상생활의 자동차는 항상 뭐 될 수 있죠? 일상생활 자동차는 항상 뭐 될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죠. 사고 나면 부서지죠. 부서지면 차가 막 이렇게 막 띠굴띠굴 굴기도 하고 막 부서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 사고 나서 기분도 나빠 죽겠는데 갑자기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황산이 막 노출돼요. 그럼 황산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황산이 옷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탑니다. 불나서 탑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막 불나서 막 내가 불에 휩싸였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나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산성 조건 구동하는 걸 잘 안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산성 조건에서 구동되는, 그럼 잘 봐. 촉매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촉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반응 속도가 달라지겠죠. 반응 속도가 달라지다면 둘 중에 어디가 더 반응 속도가 빠를까요? 산성 조건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데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 사용되겠습니까? 바로 우주 개발입니다. 혹은 군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과 군사 목적 배터리는 산성으로 구동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우주 산업과 군사 목적은 사람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되는 게 중요합니까?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주 산업과 군사 목적은 그 사람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는 뒷전입니다.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산성 조건의 배터리가 우주 산업과 군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퓨얼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입시에서는 그거예요. 저 누구냐? 저 누구야? 서류 심사예요. 서류 심사. 그래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가 거의 된 거거든요. 그 이 말은 그 다음 주에 가서 헛발질만 안 하면 웬만하면 합격이에요. 헛발질만 안 하면. 거기서 이 실제로 만나봤더니 진짜 이상한 애다. 이런 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 되게 잘한 거니까 그거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간 나눠줬던 내가 문제집에 있는 여러 문제들 있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드린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어려운 사실들이 있으면 나한테 또 이제 카톡해서 그 뭐냐면 질문하셔야겠죠? 그래서 질문 보고 내가 또 그 뭐냐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질문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원하는 바 잘 이루시라고 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리트리브 형 힘내요. 그래. 좀 가만있어 봐. 그러면 자기들은 아직 고2잖아. 그럼 대학 들어가도 미성년자겠네? 그러네? 그럼 민증검사 이런 거 하겠네? 근데 그 대충 속이고 들어갈 거죠. 그렇죠. 그래. 어차피 친구들이랑 묻어가지고,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얘는 설레죠. 좋습니다. 유명한 클럽에도 가보고. 좋습니다. 이제 저기 우리 승만이는 네. 서울에 클럽 같은 데 가볼 거예요? 청담동이나 뭐 이태원에 있는 유명한 클럽이나 가볼 거예요? 안 간다고요? 네. 왜요? 시끄러워. 시끄러. 시끄러. 알겠습니다. 예은이가 같이 가자고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예은이가 혼자 가기 이 뭐냐면 이상하니까 같이 가자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알겠습니다. 재밌어. 그래 하여튼 나중에 서울에 같이 가서 보더라도 다들 친하게 지내시고 알겠죠? 그래요. 됐습니다. 그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그 몇몇 학생들이 그거 약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모르겠는데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합격하고 나면 뭐 어차피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과 과정을 좀 공부해보자. 물리화학, 수학, 그리고 대학교과 과정을 좀 공부해보자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돼서 강의가 개설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물리화학, 수학 콜라보를 할 것 같은데 그 뭐냐면 나한테만 얘기가 와서 아직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씀 안 드렸거든요. 학생들이 뭐 점점 요구하면 뭐 다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표를 한번 짜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 주도록 하셔야겠죠. 그래. 좋아. 됐다. 그리고 좁대
그때 예고를 했듯이 1월 초쯤에 특강을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대학생활과 그 다음에 올바른 한국 성인으로서의 성장 과제에 대한 특강 계획이 있으니까 곧 혹시나 공지가 뜨면 관심 있으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그동안 짧게는 한 2-3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또 나의 소박한 수업을 들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나에게도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결과 얻으라고 근데 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할게 알겠죠? 오케이?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안녕. 시마이 데스.